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시스는 오늘 좀 이제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이제 등락률인데 오늘은 전부 다 상승은 하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이제 일목균형표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이제 V 코스피와 이제 유럽 보기 전에 이제 일본 쪽 니케이, 그리고 유럽 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가권, 글로벌 지수들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나 달러원,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나 효성화학이나 이제 LG전자나 제일제당이나 DLENC나 현대해상이나 GS, 그리고 이제 KT 차트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일단 누적 수급 차트 조금 살펴보고, 오늘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에 대해서 절대가치 평가가 있는 종목들은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살펴보고, 상대가치 평가 있는 종목은 상대가치 평가 보고 이제 차트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관련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인 이제 일드갭이랑 패드 모양 보고,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통화량 M2로 나눈 지표로 좀 약간 통화량 대비 증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들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유동성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 업데이트가 돼서 그 부분 업데이트된 거 한번 짚어보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면은 오늘 코스피 0.9%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0.6%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미 증시가 다시 S&P 기준으로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끝이 났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야간 선물, 야간 옵션에서 일단 콜 옵션을 좀 매수를 해놓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프로그램 매수부터 일단 보시면은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인데 오늘은 그렇게 동행하면서 끝나지는 않았었고요.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소폭 있었으나 금액은 729억으로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기관 한 510억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일별로 한번 보죠.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 날 이제 2나 됐었거든요. 2포인트나 됐어가지고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사실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제가 하나가 가능성이 좀 낮다 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네요. 이제 베이시스가 이렇게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이제 비싼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이제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지금 선물이 싸기 때문에 그냥 선물 매수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가능성은 이제 한 포지션만 구축하기 때문에 조금 확률이 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수급상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그냥 선물을 다 그냥 사버리면서 이제 베이시스를 그냥 딱 거의 0대까지 맞춰버렸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일부터는 크게 이제 베이시스의 영향은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2,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한 370억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개인이 한 2,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8,300억 정도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한 2,700억 매도, 개인이 한 5,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300억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한 360억 매도, 외국인이 한 85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 많이 빠졌던 좀 경기 민감주 이제 시클리컬 쪽에 많이 상승을 했고요. 뭐 건설 쪽이나 뭐 은행, 금리에 영향을 받는 은행, 뭐 특히 아니면 또 철강 쪽 이런 부분, 뭐 금융업, 섬유유업, 보험 다 이제 금리나 경기에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관련해서 좀 장기 파동부터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파동은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 외환위기 저점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어서 닷컴 버블 때까지 1파, 닷컴 버블 이후 하락이 2파, 이제 닷컴 버블을 지나서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이제 1, 2, 3, 4, 5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게 큰 1이고, 그 다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A, B, C로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게 2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3-1파가 진행 중이거나 이제 3-1파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뭐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여기가 이제 거의 다일 뻔 했는데 이제 다이진 않았었고요.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사실 이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둘 다 사실 가능을 해서 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 충분히 이제 어깨는 충분히 넘은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1파는 여기까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이고, 마지막 5파에 대해서는 5파에 1파, 5파에 2파, 5파에 3파, 5파에 4파, 여기가 아마 이제 상승이라고 했을 때 5파에 5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가 이제 상승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마지막 5파에 1파가 여기까지고, 여기가 2파고, 여기까지가 이제 3파고, 아마도 이제 3파에 1파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3파에 2파가 여기까지고, 이렇게 3파에 3파, 3파에 4파, 3파에 5파, 4파, 5파까지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목균형표 일봉으로 그냥 추세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을 넘지는 못하고 있고요. 26일이나 9일도 아직까지는 넘지는 못하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그냥 추세상으로는 뭐 하락 추세다라고 하는 게 더 가까울 것 같고요. 다만 일단 뭐 금요일 날 이 구름대 상단을 치고 50일 이동 평균선까지 올렸고, 오늘 또 5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뭐 사실 그냥 캔들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도 아니고 상승 추세도 아닌 딱 변곡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위로 여기서 이제 벗기면 조금 더 상승이 좀 크게 올 것 같고요. 이제 밑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벗기면은 아마 조금 더 하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은 변화일상 아마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65 변화일 여기가 있었었는데 65 변화일을 그냥 손쉽게 지나갔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고점부터 33주 이제 기본 수치 변화를 여기까지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여기서 코로나 저점부터 76일까지랑 76주랑 여기서부터 이제 33주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가 또 이제 8월 마지막 대주인데 여기 또 잭슨홀이 있거든요. 아마 이때가 저점이거나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뭐 내려가는 모양상을 봤을 때는 아마 여기가 고점일 확률이 있지만은 뭐 저점일 확률도 뭐 아예 배제는 하지 못합니다. 뭐 아마도 이제 고점이든 저점이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일봉상으로도 볼린저 밴드, 이 보라 색깔 얇은 선이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요. 이제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좀 모여 있어가지고 뭐 곧 아마 퍼질 예정이라서 뭐 퍼지고 나면 조금 더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또 발표가 있죠. 한번 캘린더 보시면은 이제 내일이죠. 내일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고요.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일단 6월 미국 소비자 물가를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제 주목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전월비 대비해서 상승률의 이제 둔화 여부입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전월비 상승률이 전월 대비 이제 5월 대비해서 0.1포인트 퍼센트 포인트 낮아진 일단 0.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었는데 생산자 물가가 이제 5월에는 이제 9%였었는데 6월에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한 8.8% 상승을 하면서 그냥 시장 컨센서스랑 뭐 거의 부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비로 봤을 때는 중국 6월 생산자 물가가 이제 전월 대비 한 0.3% 상승을 하면서 5월 1.6% 대비는 좀 둔화가 됐고요. 뭐 그래서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도 아마도 그냥 컨센서스 수준 0.5% 수준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에 있을 주요한 이슈 이제 14일하고 15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이 반기 의회 이제 증언이 조금 있고요. 그때 조금 발언하는 것도 좀 주요 이벤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그 두 가지 이벤트가 일단 가장 큰 이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한번 보시면은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장기 파동은 이제 1900이 아니죠. 이제 2008년도 바닥인 2009년도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1, 2, 3, 4, 5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가 진행 중이다 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2파 저점부터 4파 저점까지 그은 다음에 여기 이제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여기 이제 고점하고 고점 다인 걸 봤을 때도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하회를 하면 그때 조금 더 크게 하락을 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일단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 이제 일봉으로 마지막 5파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 1파, 그럼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서부터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좀 상승 추세가 남았다라고 보는 파동을 셌을 때이고요. 여기가 1파, 그럼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그럼 여기까지가 4파.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 5의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의 어딘가를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파동이 이제 1, 2, 3, 4, 5로 하긴 좀 파동 모양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파동이 그렇게까지 잘 세지진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은 그냥 이제 거의 어깨 이상은 사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뭐 많이 온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지막 랠리가 또 가장 또 상승률이 크긴 하거든요. 좀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제 개별 주식을 이제 선물로 일정 부분 해지해 놓고 그냥 변동성이 전 조금 더 커진다고 봐가지고 뭐 콜옵션, 풋옵션 다 소폭 약간 매수를 해놓은 상황인데 일단 뭐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위든 미치든 전 좀 튈 수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일봉상 뭐 RSI도 원래 과열을 하다가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금 전고점을 넘은 걸 봤을 땐 참 시장에 아직까지는 힘이 강하구나. 아직까지 뭐 개인의 매수세가 이제 미국 쪽도 강하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하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추세석으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주가가 뭐 9일 26일 횡스편 뭐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쪽도 뭐 추세선이 잠깐 전환선은 깨졌었지만 뭐 지금 당장은 일단 뭐 크게 문제될 거는 뭐 없습니다. 뭐 거래를 한다고 쳐도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이 아닌 이상 뭐 그냥 전환선 기준선 깨지면 그때 조금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분봉상으로도 뭐 일단 아직까지는 전환선만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26일 호행스팬이나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되지만 뭐 RSI나 MACD는 조금 매도 시그널을 보이고 있긴 해서 뭐 그 부분도 조금 부담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5의 3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5의 3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과열을 이기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뭐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좀 약간 지금은 좀 확실하게 그냥 근데 뭐 미국 쪽은 사실 뭐 전고점도 넘어서 뭐 개인적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피 쪽도 이제 금요일 날 야간 그 유렉스 이제 야간 선물 옵션에서 일단 콜 옵션을 2개 이제 매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S&P가 아니죠.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전고점을 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S&P 넘었으니까 뭐 좀 넘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뭐 이제 아까 또 그렇고 뭐 똑같은 말이지만 좀 조심할 필요성은 계속 있는 구간이지 않나, 좀 무리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랜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뭐 저는 비트코인을 막 엄청 자세히 보진 않는데 제가 하진 않아서 그냥 여기까지 아마도 1, 2, 3, 여기가 4, 여기가 이제 5까지 짧게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B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C로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증시가 올라가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9.9%뭐 나름 크게 하락하면서 한 13.6까지 하락을 했고요. 근데 뭐 레벨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12를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여기서 그냥 여기 구름대 상단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지금 당장은 뭐 급락하지 않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6일 후행 스팬도 이제 점점 가까우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갑자기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200 이동평균선 딱 닿자마자 반등했다가 그냥 바로 이제 전환선 위까지 뛰어 올라 버려, 기준선 위까지 뛰어 올라 버렸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추세가 아주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해져 버렸고요. 구름대 넘고 26일 후행 스팬까지 다시 돌파를 하면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차트가 다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금요일날 반등도 하고 해서 일단 기준선 부근까지는 올라오고 그냥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기준선을 넘기면서 26일 후행 스팬까지 위로 넘기면 뭐 가장 좋겠지만 일단 기준선을 빨리 좀 넘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약간 저항을 어떻게 보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추세가 다시 상승 추세라 전환되었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서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일단 구름대 하단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일단 구름대는 넘어섰습니다. 근데 다만 뭐 아직까지 이제 기준선을 넘어서진 못했고요. 뭐 여기도 약간 좀 이 기준선을 위로 깨든 구름대를 밑으로 깨든 해야 조금 더 추세가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 뭐 9일 26일 횡스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좀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RSI가 과열했다가 좀 빠지고 있고 MACD도 좀 매도 시그널이 나는 것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단 뭐 추세상은 크게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제 볼린저 밴드 점점 모이고 있어가지고 위든 아래든 곧 튈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소비자 물가 이제 뭐 발표하는 거나 뭐 파월 의장 연설이나 두 가지 다 곧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좀 변동성 커지면서 위든 아래든 좀 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다 일단 아직까지는 전환선 빼고는 다 호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하락을 하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제는 좀 약간 이탈을 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WTI도 다시 한번 전환선 위로 올라가면서 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질금리가 아무래도 금리가 최근에 계속 빠지면서 좀 빠졌어가지고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결국 테이퍼링 하면 일단 실질금리가 단기적으로 좀 튄다고 봐서 그때 조금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에 쌓인 그런 예금들이 시중으로 풀리면 뭐 그때 조금 금이 더 랠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여전히 일단 하락 추세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그냥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일단 뭐 볼린저 밴드 이탈하고 있다가 밑으로 좀 안으로 들어온 것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뭐 RSI도 좀 과매도 신호를 보냈다가 뭐 좀 다시 안으로 들어온 것도 조금 긍정적인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좀
장중에 계속 내려가다가 마지막엔 한 0.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저항선 기준선 다 호전돼 있고 9일 빼고는 뭐 다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추세상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 좀 변동성이 좀 모이고 있어서 키스콜딩스도 뭐 곧 여기도 좀 급등락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검은 색깔 선이 50일 이동평균선에 조금 지지를 잘 받고 있기는 합니다. 뭐 상승하면서 계속 50일 이동평균선을 딱 딛고 잘 올라갔었고요. 따라서 여기가 이제 깨지고 안 깨지고가 상당히 조금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50일 이동평균선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소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0.6% 하락을 하였고요. 다만 뭐 아직까지는 뭐 다 호전돼 있어서 뭐 크게 아직까지는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주는 오르고 보통주는 좀 빠졌고요. 뭐 일단 여기도 이제 구름대를 이탈하면 저는 뭐 매도를 할 생각이고 뭐 아직까지 이제 기준선도 이제 하회를 하고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모양은 아니고 이제 좀 애매한 모양이긴 합니다. 이제 여기 바닥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여기 이제 구름대 터치를 하고 좀 다시 올라가냐 마냐가 뭐 관건일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을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주봉상으로도 이제 전환선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6일 프랭스팬이 이제 딱 전고점도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지금 좀 중요한 이번 주,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0.1% 상승하면서 뭐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뭐 계속 그냥 구름대 하단에서 좀 약간 횡보를 이틀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구름대는 뭐 그냥 딱 걸쳐 있지만 뭐 저항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 추세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구름대 이탈하냐 마냐가 이제 하방에서의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방을 보려면 일단 기준선이라도 좀 빨리 넘어야 될 것 같고요. DLENC는 뭐 일단 전환선은 딛고 일단 잘 올라가고 있고요. 뭐 다행히 뭐 좀 뭐 오늘 뭐 0.3%긴 하지만 일단 뭐 딛고 이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 다만 RSI는 조금 과열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뭐 일단 뭐 이 회사도 펀더멘탈은 상당히 좀 양호한 회사여서 그리고 지금 뭐 업황도 좋기 때문에 뭐 좀 중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요일날 미금리 올라갔던 거 좀 반영하면서 좀 반등을 하였습니다. 일단 뭐 이제 전환선 기준선을 다 넘지 못했지만 전환선 아직 못 넘었지만 전환선은 좀 약간 저항으로 작용을 했지만 뭐 일단 기준선 넘었고요. 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안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기준선을 반등해주냐 마냐가 뭐 여기도 관건일 것 같고요. 뭐 현대해상이나 GS 같은 경우 이제 구주봉도 약간 전환선 넘어서고 뭐 파라볼릭도 매수 시그널 보내고 있어서 뭐 좀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들이 되지 않을까. 뭐 현대해상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뭐 KT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을 하면서 이제 또 좀 약간 전환선은 이제 상회를 하고요. 이제 기준선만 넘기면은 뭐 조금 더 괜찮은 모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2만원 정도 되는데 뭐 실적 요렇게 나온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실적은 뭐 생각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했고요. 계산을 했을 때 그래도 한 6만 5천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44만원 정도 되는데 할인율 뭐 7.51%, 뭐 성장률 3%, 실적은 이 정도 나온다고 추정을 했을 때 그래도 한 11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LG전자 현재 주가 한 16만원, 뭐 할인율 똑같이 성장률은 똑같이 설정을 했을 때 실적은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그래도 거의 한 99% 올라갈 수 있는 뭐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효성화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한 38만원, 뭐 성장률이 2%뭐 이렇게 캐펙스나 실적을 이 정도로 감안을 했을 때는 그래도 한 146% 정도 93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도 이제 44,000원 정도 되는데 주가가 뭐 성장률이나 할인율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실적도 이 정도 나온다라고 설정을 했을 때 그래도 한 12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DLAC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한 15만원, 할인율 뭐 7.51%, 나머지는 이제 실적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여기도 거의 한 28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상당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원래 개인이 이제 2001년부터 2019년 말까지 71조를 매도를 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상당한 금액을 매도를 하다가 지금 이제 누적 순매수가 37조까지 돌아섰거든요. 71조에다가 이제 더하면은 108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거의 1년 6개월 만에 이제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개인만 이렇게 사고 있는 장 자체는 뭐 저는 수급은 뭐 상당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선물로 이제 올라가는 장을 먹어왔기 때문에 이제 선물은 만기가 되면 없어지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만 계속해서 좀 물량 부담이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좀 상당히 좀 몸이 가벼워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랑 롯데케미칼, KB금융, 이제 애플 쪽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주가 뭐 한 79,700원 정도 되고요. 할인율 7.51%, 성장률 3%, 영구적인 캐펙스는 37조가 이제 3%씩 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은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내재 가치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원 정도 나오면서 한 6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근데 이 계산치가 당연히 완벽하게 정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 정도는 오차 범위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뭐 개별적인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 30% 정도 이제 상승적 할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 가치 평가 보시면은 파랑 색깔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높을 때 이제 기대 수익률이 이제 높기 때문에 주식이 저평가된 것이고요. 낮을 때 이제 주식이 이제 고평가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항상 8% 정도 하회를 했다가 조금 주식을 하면 8% 정도로 하회를 하면 좀 주식이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뭐 이번에도 이제 어김없이 한 7.7 이 정도 나타낸 다음에 좀 증시가 7.9 정도 나타낸 다음에 좀 조정을 나타냈었습니다. 따라서 뭐 중기적으로는 사실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PBR 같은 경우에도 2배를 항상 넘어갈 때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2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중기적으로는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계속해서 그 1월 고점 이후로 좀 약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되고 주가가 다 하회하고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뭐 아무리 못해도 좀 꼭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일단 이 구름대라도 좀 넘고 매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애매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한 번 더 사실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그냥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종결 파동이 이렇게 약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한 번은 더 반등은 하고 이제 여기 전고점을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A, B, C로 이렇게 빠지든 한 번 더 5가 남아서 전고점을 넘고 나서 A, B, C로 빠지든 일단 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냥 추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좀 역전돼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롯데케미칼 보시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게 현재 주가 25만원 정도 되고요. 뭐 성장률 2%, 뭐 할인율 7.51%, 그 다음에 영구적인 캐펙스 1조 4천억 정도, 실적은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내재 가치는 뭐 한 31% 나와서 그냥 지금 이 정도 주가가 뭐 거의 적정하다라고 계산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 가치 평가 한번 보시면은
뭐 지금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뭐 봤을 때는 막 엄청 싸다고 하긴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좀 2015년, 16년에 비해서는 좀 싸 보이지만은 일단 조금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애매해서 그냥 약간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엄청 비싸지도 엄청 싸지도 않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상으로는 일단 뭐 저한선 기준도 다 역전되고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돼 있어서 뭐 일단 지금 당장 뭐 담기에는 뭐 좀 더 상승하는 추세를 보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KB금융 보시면은 KB금융 같은 경우에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일단 좀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은 많이 이제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저점 대비로도 좀 약간 밸류에이션 매력은 그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근데 뭐 다만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일단 뭐 저한선 기준선 9일 26일 프랭스팬 다 깨져 있고요.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은 일단 뭐 RSI 매수 시그널 나오고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다가 이제 볼린저 밴드 안으로 주식이 이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좀 추세를 확실하게 상승 추세인지 좀 보고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기준선이라도 좀 넘고 나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뭐 길게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뭐 금융 지주들도 뭐 사실 좋은 회사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사실 가격 자체는 싼 편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금융 지주들은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사실 올라가고 있고요. 저한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아직까지 그냥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그런 일드 갭을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 이제 파란 색깔이 코스피 차트고요. 이제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수치입니다. 보시면 뭐 거의 이제 딱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좀 약간 할인율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증시가 좀 빠졌었는데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2019년 이후로 뭐 가장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시계열을 좀 길게 해서 보면은 길게 해서 보더라도 뭐 일단 뭐 과거 최저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래도 있는 구간까지는 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같이 돼 있는 거, S&P랑 같이 돼 있는 거 보시면은 일단 국내가 이제 이제 S&P보다는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덜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S&P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고점 부근까지 뭐 거의 근처까지 왔었다가 뭐 좀 올라갔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페드 모형 같은 경우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입니다. 이 모형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많이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로 이제 나눈 수치인데요. S&P를 이제 통화량 수치 이제 M2로 나눈 값이고요.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 고평가, 낮을수록 이제 통화량 대비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현재는 닷컴 버블 이후로 통화량 대비 뭐 가장 고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이제 코스피를 그냥 M2로 나눈 수치인데 뭐 과거 최고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이제 신경이 쓰이고 조심해야 될 부분까지는 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점들이 다 증시 고점들이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신용장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네.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 한 24조 6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코스피 신용장고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압도적인 뭐 사상 최고치고요. 신용장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뭐 최고치가 워낙 높고 하기 때문에 뭐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뭐 특히나 이제 좀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점이 좀 위험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신용잔고 증감 속도가 좀 낮아질 때가 항상 좀 위기였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관련된 지표들 조금 업데이트 된 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조금 시계열이 짧게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은 일단 뭐 지급준비금은 전주 대비 소폭 상승을 하였고요. 이제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짧은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현금에 돈을 저희가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그 은행도 그 막 고객들이 맡긴 돈에 대해서 한 7에서 8%는 이제 지급준비금이라고 이제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돈들이 다 이제 그 필수적으로 이제 은행이 맡긴 돈뿐만 아니라 이제 초과해서 그냥 여윳돈을 맡긴 것까지 포함한 그런 지급준비금이다. 결국 그냥 은행에 돈이 쌓여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재정정책 확대하면서 은행에 조금 더 돈이 쌓였다. 0.1조 달러 정도 더 쌓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도 일단 조금 오히려 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좀 확 내려갈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채권금리가 좀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연준 총자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800억 달러의 이제 매월 이제 국채 매입과 뭐 400억 달러의 MBS 매입 때문에 뭐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조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테이퍼링을 해야 좀 감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부채 계정을 보시면은 뭐 지급준비금은 변화가 없고 이제 유통통화는 변화가 없고 뭐 지급준비금 증가하고 재무부 일반 계정 증가하면서 이제 리버스 레포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지급준비금이나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 이제 연준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이나 리버스 레포 같은 경우 연준이 이제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테이퍼링은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유동성 쪽에서는 뭐 크게 이슈는 없었고요. 뭐 좀 특별하게 얘기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이제 파월 의장 뭐 연설이나 뭐 이제 좀 발표할 6월 소비자 물가가 일단 뭐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거의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뭐 따라서 이제 파생 관련된 뭐 좀 영상을 올렸는데 뭐 사실 파생이 되게 좀 복잡한 내용이고 아직 좀 접해볼 기회가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서 사실 1시간 만에 이거를 제가 찍는다는 게 좀 가능한가 싶었는데 좀 이해가 사실 되실까 모르겠네요. 제가 일단 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일단 뭐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좀 신기한 게 오랜만에 이제 코스피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를 이제 구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여기 1998년 저점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27주가 나왔었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고점부터 여기까지가 딱 기본 수치의 13주가 딱 나왔었고요. 그럼 이제 올라가는 거는 몇 주일까 하면 구주봉에서 이제 아마 그럼 9주지 않을까라고 하면 딱 9주가 이번이거든요. 근데 이게 9주니까 당연히 거의 3달치? 한 두세 달치여서 지금 당장 제가 고점이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고점을 아마 좀 칠 가능성이 8월 그때 제가 잭슨으로 하는 그 구간이 아마 좀 고점일 확률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뭐 구주봉이나 주봉이나 이렇게 좀 시간대를 봤을 때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좀 증시가 저는 조금 올라갈 확률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꼭 올라가지 않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약간 급락을 하지 않을까? 이제 올라가지 않으면 좀 빠지고 뭐 조금 올라가면 조금 꽤나 가파르게 저는 한 3,500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코스피 200으로 한 4,700까지는 일단 뭐 1차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뭐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뭐 다만 뭐 그냥 파생을 굳이 하지 않는 투자자분들은 그냥 딱
기준 라인을 정해놓고 뭐 전환선을 뭐 깨지면 매도하겠다, 뭐 기준선을 깨지면 매도하겠다, 50일 이동 평균선을 깨면 매도하겠다, 200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면 매도하겠다 등의 뭐 여러 가지 그냥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그냥 그 기준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플도 보여드렸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